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29일 최병국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드느냐 만들지 않느냐는 걸 가지고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제가 한번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죠. 그 최종 결론은 결국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엊그제 사실은 이인영 현재 원내대표, 홍영표 전 원내대표, 그 다음에 윤호중 사무총장, 전해철 의원, 삼철이라고 하는 친문의 핵심이죠. 거기에 이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었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금 없어졌으니까 그런 김종민 의원, 이렇게 5명이 모여서 자 비례민주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걸 이제 윤호중 사무총장이 발제를 해서 논의를 한 결과가 중앙일보에 보도가 됐었죠.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제 전해철 의원이 자 만들긴 해야 되겠는데 명분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종민 전 정개특위 간사가 아니 명분이야 만들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얘기해가면서 겁먹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자 명분을 만들기만 하면 되느냐, 그러면 어떤 명분을 만들까,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논의를 해보겠는데, 자 우선 그 모임에서도 나왔지만 탄핵을 막기 위해서라도 비례민주당을 만들어야 된다. 한 참석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누가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탄핵을 막기 위한 비례민주당 창당이다. 이게 과연 명분이 될 수 있느냐? 되게 어렵죠. 왜 되게 어렵냐면, 탄핵은요 국회 제적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막기 위해서 이걸 비례민주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비례민주당을 안 만들었을 경우에는 3분의 1 정도도 민주당이 차지하기 어렵다 라는 것들이 국민들 앞에 일반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여론조사나 이런 거 저런 거 보면 지금 민주당이 1당이 될지 2당이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자 3분의 1이면 100석인데 100석도 못 얻을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바로 민주당이 야 우리 이거 탄핵 의석을 야당한테 넘겨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국민 앞에 호소하면은 아마 그 친문 세력들이 대부분 결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충분히 명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아무리 상황이 나빠진다고 할지라도 이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론, 정권 심판론 이런 것들이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 이제 계속해서 그 확대 재생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된다 한들 지금 현재 분위기가 민주당이 100석 이하로 주저앉을 수 있는 분위기냐?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건 절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자 탄핵을 막기 위해서 비례민주당을 만들어야 합니다라는 민주당 측의 호소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것이다. 왜냐하면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분을 설령 내세운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그런 거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또 무슨 명분이 있을 수 있을까 과연? 아마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회 의석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글쎄요. 그게 그렇게 국민들 앞에 확 와 닿을까요? 그거는 이미 상당수의 사람들이, 상당수의 지지자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권 재창출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민주당을 지지하기로 이미 마음 먹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중도 세력한테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우리 해야 되니까 비례민주당을 만들게요 라고 했을 때 중도 세력이 과연 거기에 찬성할까요? 그러니까 반대하던 사람들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 명분이 되네? 근데 이 명분은 이미 옛날부터 있었던 명분입니다. 지지의 명분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또 무슨 명분을 만들 수 있을까? 글쎄 제 머리로는 도저히 더 이상 생각이 안 납니다. 무슨 명분을 만들 명분이 뭐가 있을까? 그건 김종민 의원이 만들어낼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 여권에서 여러 차례 각종 프레임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만약에 김종민 의원이 명분을 만들다면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해 8월 27일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장관 관련 여러 군데에 관해서 뭐 한 30군데 안팎 정도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 압수수색이 과연 무리한 압수수색이냐 아니냐. 그 후에도 몇 차례 또 다른 것도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뭐 김남국 변호사 등 몇 명의 이게 무리한 압수수색이다. 또는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유시민 씨 같은 사람이 탈탈 털듯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과연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었느냐? 그거는 여론조사로 드러납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한 여러 여론조사가 있었지만 제가 오늘 소개할 부분은 조국 전 장관이 9월 9일에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하고 난 뒤에 뭐 검찰개혁 운운하면서 그 검찰개혁도 조국 전 장관이 장관을 계속 수행해야 되는 명분이었죠. 근데 검찰개혁을 놓고서 조사를 해보니까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 뭐 그냥 이런 아주 그냥 당연한 얘기.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찬성이 많았지만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해야 되느냐는 부분에 관해서는 팽팽했습니다. 그거는 검찰개혁이라는 아주 당연하고 지극히 당연한 명분이 국민들 앞에 공감대를 얻고 있겠죠. 그러나 그걸 수행할 사람이 꼭 조국이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중도 세력이 갸우뚱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국민적인 폭넓은 공감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작년에 한국갤럽이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조사한 게 있는데 이때가 이제 14일에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자, 사퇴가 잘된 일이냐 잘못된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잘된 일이라는 게 무려 64%를 차지했습니다. 거의 3분의 2입니다. 잘못된 일이다가 26%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 그래 조국이 법무부 장관 잘 내려놨어. 이 얘기는 그동안에 조국의 주장을 국민들이 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조국 수사,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잘못된 일이다. 무리한 수사다. 이런 프레임이 먹혀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또 무슨 얘기했습니까? 자,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PC를 가져온 것은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용이다. 뭐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서 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이 부분에 관해서 여론조사는 없지만 아마 이 부분에 관해서 조사했으면 7대3 정도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는 게 아마 70%는 차지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자기네들이 어떤 프레임, 그러니까 명분을 만들려고 엄청나게 여권 전체가 달려들어서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식의 이제 김종민 의원이 뭐 아무리 머리를 짜낸들 제가 보건대는 아마 뭐 이런 비슷한 류의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고 또 그런 명분을 내세울 텐데 그것이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과연 국민들의 다수는커녕 3분의 1 정도라도 지지를 받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 잘못된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26%밖에 안 됐다는 거죠. 아마 26%에서 플러스 알파 정도 뭐 이 정도가 그 명분에 동의를 할 것이다. 그렇게 따진다면 과연 몇 퍼센트나 비례민주당 창당에 대해서 박수를 칠 것인가? 특히 그거는 핵심 지지층은 박수를 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중도층에서 박수를 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어제 보면 자 정봉주 전 의원이 뭐 비례정당으로 열린민주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주권자 전국회의 뭐 이런 등등 이제 친여 단체들이 자 정치개혁 연합정당 창당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제 여권의 위성정당 창당 움직임이 지금 이제 민주당 핵심들도 그런 논의를 했지만 위성정당 창당 움직임도 지금 두 군데에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이 정말 위성정당을 창당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지표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그거는 민주당이 현재 비례대표 공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까지, 이제
받아가지고 서류 심사를 어제까지 진행을 했는데 지금 공모에 130명 정도가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제까지 서류 심사를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3월 2일부터 4일까지 3월 2일부터 4일 오늘이 2월 말이니까 2일부터 4일이면 그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면접을 진행합니다. 여기에서 30명 내지 40명 정도를 추리고요. 그리고 3월 4일까지 국민공천심사단이라는 걸 모집해서 여기서 25명을 뽑아서 중앙위원회에 넘기고 중앙위원회에서 또 20명을 뽑아서 순위투표를 합니다. 몇 번이냐면 이렇게 순위투표를 하는데 지금 이 작업을 중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것 해서 이제 뭐 만약에 위성정당을 누군가가 만든다면 거기에 그대로 명단을 줘서 뭐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공개적으로는 못하는 일이죠. 이거는. 그렇게 되면 정말 위성정당 정도가 아니고 종속정당이라는 것을 그대로 확인시켜주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아마 공개적으로는 못할 일이다. 그런데 지금 이걸 중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왜 중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만약에 민주당이 그대로 비례대표 공천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유권자들이 그냥 민주당의 정당 투표를 민주당에 해버립니다. 안 그러면 헷갈리면 그러니까 민주당과 민주당의 그 비례대표 공천과 이 위성정당인 비례민주당하고 헷갈리면요 표가 오히려 분산됩니다. 이렇게 분산될 경우에 분산돼도 물론 3% 이제 분배 그 대상이 되는 건 그 전국적으로 3% 이상을 얻어야 되거든요. 아마 3% 이상은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분산되면 오히려 뭐 이 소수점 이하 버리고 어쩌고 하다 보면 한 석이라도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완벽하게 위성정당을 만들려고 한다면 지금 미래통합당처럼 아예 비례대표 공천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지지자들이 이게 표를 분산해서 주지 않고 미래통합당은 이제 거기에 지역구 후보는 미래통합당 후보를 찍고 그 다음에 정당 투표는 미래한국당을 찍고 이렇게 찍어야 완벽하게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민주당이 이 국민공천심사단이나 뭐 이런 것을 강행해서 이제 민주당도 비례대표 공천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어정쩡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은 헷갈려서 일부는 저 정당 투표로 민주당을 찍고 일부는 정당 투표로 뭐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찍고 뭐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이제 표는 당연히 분산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사표가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이 위성 비례민주당 여기에 3%가 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거는 왜냐면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우리의 그 비례 정당은 어딥니다라고 하지 않는 한 근데 그렇게 하기도 좀 애매하죠. 애매하기 때문에 왜냐면 자기네들이 비례대표 공천을 해놨는데 그래서 그냥 어정쩡하게 넘어가면 자칫 잘못하면 이 비례민주당은 3%를 안 넘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민주당이 비례대표 공천 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를 중단하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지표가 될 것이고요. 저는 당초에 3월 중순쯤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자 지역구 공천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아마 비례민주당 창당 움직임은 조금 더 앞당겨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차피 민주당과 이제 미래통합당 사이에 2파전 양상으로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는 게 너무나 명백해졌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당도 조금 서두르려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이 2월 29일 마지막인데 3월 초부터 바짝 이 비례민주당 분위기 띄우기를 나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 이런 만들어진 명분 김종민 의원이 얘기한 이런 명분은 제가 보건대는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 만들어진 명분 때문에 민주당 비례대표를 안 찍을 사람들이 또는 비례민주당을 안 찍을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가서 찍는 것 이거는 아마 정말 소수만이 그렇게 하고 다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만들어진 명분
별 효력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